안녕하세요. 오후부터 추워진다고 그러죠. 오전 수업까지 들고 쉬라고. 오후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건축법까지 했고요. 오늘은 주택법하고 농지법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책 보면 책 308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주택법은 크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주택법 총서를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항상 똑같은 용어가 나오고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두 번째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입니다. 주택의 건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배우는데요. 다른 법은 시행자라고 표현하는데 주택법은 시행자라는 말 대신에 사업주체금입니다.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 그 사업하는 자를 갖다가 시행자 안 그러고 사업주체 그러는데요. 이 사업주체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그러면 주택조합을 배워야 돼요. 주택조합. 지주택 들어봤죠?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줄여가지고 지주택 그럽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안 속고 속는 건 둘째지고 남들 앞에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는데 주택법에서 건축할 때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서 승낙 두 가지 배울 것이고요. 제 이제 3장에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입니다. 주택의 공급 파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배워야 되고 또 투기 과열지구도 많이 들어요. 투기 과열지구 배우고 조정지역도 부산 조정지 해제됐습니까? 하여튼 들어는 봤어요. 조정지역이 있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거.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전매 제한도 배우고 그리고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해가지고 청약통장 다 가지고 있죠. 청약통장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들 나와요. 청약통장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팔아야 돈 되니까 팝니다.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예.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서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 4장에서 원래는 이제 관리가 있었는데 주택법의 주탁에서 뭐 주택법이니까 당연히 주택인데 주탁에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옛날에는 건설하고 두 번째 공급 분양을 했으면 세 번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법명칭이 주택건설촉진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일단은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 됐을까 안 됐을까요? 100% 지난 지는 한참 됐습니다. 20년도 지났어요. 근데 자가 비율이 100% 됩니까? 50% 60% 왔다 갔다 하죠. 왜요? 혼자서 많이 가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건설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주택법 그러는데 지금 이제 건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관리 파트에 관리. 혹시 동대표 하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회장하는 분 있습니까? 있어서 손 안 들죠. 물어볼 것 같으니까. 관리 파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뺐어요. 별도로 빼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법을 만들고 위에 4층에 주택관리사죠. 그분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배우고 그 대신 뭘 배우냐 그러면 리모델링 배웁니다. 대부분 우리가 재건축 요즘은 20년 안 그러지만 옛날엔 아파트 20년만 된다 그러면 재건축한다고 들썩했는데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인가? 철근 콘크리트는 수명이 100년 간답니다. 100년. 20년 지나가지고 재건축 그거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식상하면 리모델링 합시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런 제도 배웁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총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오면 주택법이 아마 공법에서는 가장 쉬울 거예요. 5문제 맞히기 쉬워요. 주택법을 갖다 맨 먼저 배우면 국토계획법보다 주택법을 1번 배운다 그러면 6문제 맞힐 거예요. 작심삼일 얘기 많이 하죠.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다가 또 계획 세우면 또 앞에 열심히 하다 앞에는 열심히 하거든요. 얘가 앞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 맞출 수 있는데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주택법 하게 되면 봐봐요. 수업 듣는 분들도 많이 안 나와요. 이쯤 가게 되면 대부분 월 말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등한시하는데 조금만 주택법은 이 내용이 위아래 연결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순서도 별 의미가 없고 다 분리되면서 건축법들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니까 좀 공략을 해야 돼요. 자, 크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책 보게 되면 책 310페이지. 자, 이 목적은 의미가 없고요. 자, 영어에서 주택입니다. 주택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공법에서 나오든 학계로 나오든 중개 실무 가서 나오든 나오기는 반드시 나와요. 첫 번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독립된 주거생활 그러면 독립된 공간에서 먹고 씻고 자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거생활입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첫 번째 포인트가 부속 토지를 말하며 두 번째 단독 공동 구분한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주택법은 포함한다. 그리고 단독 공동 복합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요. 복합주택은 없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지. 그러니까 주택 그 영어에서 함정이 두 개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자 봅시다. 단독주택. 우리가 단독주택을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면 단독주택,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간. 두 번째 공동주택 가게 되면요. 공동주택에는 첫 번째가 아파트, 두 번째가 연립, 세 번째 다세대, 네 번째 기숙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다중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고 다가구 주택도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나 여기는 19세대 이하다 이게 하나 더 있고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4계층 이하인데 여기도 4계층 이하.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 이하. 이 다섯 개는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거 숫자 암기해야 돼요. 숫자 암기해야 되고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분류.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분류.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 주택법에서는 공간하고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진 않아요. 주택법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가족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가족이 가는 것이 아니고 파견 나가는 그 사람만 가는 거니까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모든 가족이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한다 그러면 학생이 가 있지 가족이 따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공간과 기숙사를 주택법에 포함을 안 한다 이렇게 알고요. 숫자가 시험에 나오니까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여기도 3계층인데 그냥 3층 썼는데 3계층이야. 층하고 계층하고 약간 달라요. 저희도 3계층이라고 써야 되는데 실수로 3층 써놨는데요. 자 이거 1, 2, 3, 4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4층짜리 건물 4층.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4층. 4층을 뭐로 씁니까? 주거용 씁니다. 3층은요 주거용 씁니다. 2층은요 업무용 씁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은요 판매용 씁니다. 몇 층짜리 건물일 거면 4층짜리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거 몇 개층입니까? 2개층이에요. 2개층. 주거용 사용되는 건 2개층. 업무용은요 1개층. 이게 층하고 계층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층은 이제 몇 개. 실제 그 용도로 쓰는 게 몇 개인가 이런 얘기고. 자, 면적이 여기가 전부 다 바닥 면적이 100. 다 하면 얼마입니까? 400. 우리는 400을 보고 뭐라 했어요? 바닥 면적 합계 400. 그러면 여기는 400 적은 몇 다? 이걸 뭐라 했어요? 연면적 400.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약간씩 틀립니다. 층 그 말하고 개층 그 말은 똑같잖아. 층은 건물의 층수, 개층은 그 용도로 쓰이는 게 몇 개 이런 얘기입니다. 연면적은 지하든 지상이든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는데 우리가 주택을 분리할 때는 그냥 연면적 안 그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 이렇게 나온다. 그 부분 면적이 얼마? 그러니까 이런 내용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2번 주택이 종류해가지고 구조상 분류 단독 공동이 있는데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다. 주택법이니까.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은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건축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다중 그러면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다. 다가구도 3계층 이하이고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고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도 건축법 규정을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아파트가 5계층이고 주택법 6계층 그럼 웃기는 거예요. 이것은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 한계동 바닥 면적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이 얼마요? 660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다 이런 얘기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고 4계층 이하. 그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국민주택의 출제가 잘 됩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숫자 암기하죠.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1호 1세대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은 가구수 셀 때 호, 공동주택은 세대 이런 얘기니까. 국민주택이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단독 지을 수도 있고 공동 지을 수도 있고 좌우지간 단독이든 공동이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분양 면적이 34평이요. 34평, 35평.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작지는 않습니다. 1호 1세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호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그런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도시지역이 아닌 뭡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관농자, 토관농자. 지금 정도면 토관농자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토관농자 모르는 사람하고 부동산 놀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에 그 뭐라고요?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이제 기억 링크가 나오는데 국민주택이 뭡니까? 하면 첫 번째 기억 봐요. 기억. 첫 번째 누가 건축한답니까? 이게 나오죠. 첫 번째 누가요? 국가나 두 번째 지자체나 세 번째 공사. 공법 시간에 공사 그러면 우리는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항상 둘이에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농지법 시간에는 토지공사 나오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까지 보통 공사 그럼 무슨 공사요?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바쁜 세상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언제 말 다 하냐고 그냥 토지공사 그러면 대충 알아먹어야 돼요. 그것도 더 바쁜 뭐라고요? LH 이로 끝나는 거예요. SH 뭡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국가가 만든 LH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면서 전용 면적은 얘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 국민주택이요.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지으면서 85 이하 100이야.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번 이제 민간이 짓는다 하더라도 국가 지자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건설하는 거요. 국가나 지자체 돈으로 지으면서 85 이하 100이야. 또 옛날에는 국민주택 기금 그러는데 지금은 말 바뀌어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차 빼먹었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85 이하 100이야. 이걸 보고 우리가 국민주택 그래요.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다. 보통 25.7평 얘기하죠.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숫자 암기하시고 누가 짓는가? 첫 번째 국가 지자체 공사가 짓는 경우도 있고 민간이 짓는 경우인데 민간이 지을 때는 국가 지자체 재원으로 짓는다. 또는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주택은 누가 많이 짓습니까? 그러면 LH가 많이 짓고 두 번째 많이 짓는 데가 어딜까요? 예, 부영입니다. 부영임대 있죠. 부영임대 전부 다 부영임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영임대는 전부 다 뭡니까? 국민주택. 이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어놨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개념 정확히 잡아야 돼요. 누가 짓는가 중요하잖아요. 국가기관이 지을 수도 있고 민간이 지을 수도 있고 면적은 얼마인가 이거는 중요하죠. 암기해야죠. 그래서 국민주택의 개념 잘 잡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그러니까 시험에 낼 만한 내용이 아니죠. 3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서 도생 그럽니다. 도생.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도 줄여가지고 도생 밖에 나가도 도생 그런 게 도생. 신기하게 시험 끝나고 밖에 나가면 도생하고 어피하고 헷갈려가지고 짓는 거는 똑같이 지어놔요. 짓는 거는 똑같이 지어가지고 자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좀 이거 크게 지을 때 보면은 쫙 해가지고 우리 학원 뒤에 건물 그 준공 됐나요? 하나 짓고 있던데 거기 가서 보면 항상 건물 옆에 이렇게 조감도도 그려놓고 거기다 막 다 써놨죠. 뭐 이거는 뭐 설계는 누가 하고 감내는 누가 하고 시공은 누가 하고 시행은 누가 하고 그러면서 쫙 보게 되면 여기에 오피스텔 해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 잘 봐봐요. 큰 것들 299세대 오피스텔 401세대 해가지고 총 몇 세대요? 700세대 이런 거 나와요. 들어가서 보면 생긴 거 완전 그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 이렇게 써놓는다고 오피스텔은 401세대 몇 세대 지었는데요? 700세대를 지었는데 왜 그러는가? 봐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밑에 얼마 미만이요? 300 미만. 그래서 299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고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지어놨는데 그 중에서 299는 뭐라 하고? 도생. 허가를 이렇게 받는다고 허가를. 299는 도생으로 허가받고 나머지 401은 어필 허가받아가지고 분양은 똑같이 한다고 분양은.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는 뭐라고요? 주택. 이거는 주택입니다. 주택. 이 부분은 주택이 아니죠. 오피스텔은 뭡니까? 사무실인데 주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주거용 쓰잖아요. 주거용. 그러니까 주거용 어피지. 주거용 어피.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은 좀 이따 밑에 보면 3번 준주택 나오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은 된다고 해서 준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국가는 주택에 맞춰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그러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밖에 나가면 줄여서 도생이라고 하는데 주택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연히 주택입니다. 주택. 기본 상식으로 주택이라는 거 알고. 첫 번째 300 미만 어뢰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200 미만, 150 미만 이게 시험 문제예요.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에서 도시지에 건설하는 주택이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원칙은 얼마라고요?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근데 얘는 어디에 짓는다?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크기는 얼마입니까? 85 이하입니다. 100은 없어요. 85 이하 이렇게 알아놓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에는 원룸형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이제 원룸형 주택,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또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해볼 것이고 원룸형이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원룸형 잡아죠. 다음 역으로 모든 같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다 그 말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즉 원룸형을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연립 형태로 지을 수 있고 다세대 형태로 지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6층을 만듭시다. 6층을 이렇게 6층. 자 이거 일단은 이거는 전부 다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이게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뭡니까? 주거용 사용하면서 6층이다. 전부 다 6개 층을 갖다가 주거용 쓴다. 그럼 뭐요? 아파트지. 아니 고민하지 말아요. 뭘까 이러지 말고.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쉽게 아파트. 이건 그냥 아파트입니다. 한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뭡니까? 한 층의 바닥 면적이 200, 주거용 쓰는 게 6층. 그럼 뭡니까? 아파트지. 아파트가 바닥 면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5개층 넘어가서 뭐지? 아파트지. 이건 분명히 아파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진다. 이렇게 나누면 되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개 면적을 얼마 했다? 전용 면적 40.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원룸형 형태로 만든다고. 원룸 혹시 원룸 살아봤습니까? 들어가 봤나요? 원룸형은 대부분 이렇게 중간에 복도가 있다 그러면 다 이건 똑같은 구조인데 자 1호, 2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호고 2호 문 열고 들어갑시다. 현관문. 왼쪽은 보나마나 100% 뭐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신발장이 있고 뻔해 구조가. 그리고 여기 화장실 이제 문 열고 들어간 데 있고 그러면 이제 바로 벽에 붙어서 이만큼 해서 여기 뭐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인덕션이 있고 인덕션 밑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보일러실이 있고 구조가 다 똑같아요. 방은 몇 개입니까? 하나. 이래서 뭐라고요?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자 지금부터 원룸형은 이거는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자 이거 4층입니다. 4층. 주거용으로 쓰는데 전부 다 4층입니다. 한 층의 바닥 면적은 200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연립입니다. 연립인데 이렇게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 개의 공간을 40한다. 그 뭡니까? 원룸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3층만 합시다. 3층만 이렇게 3층. 1층, 2층, 3층. 자 3층입니다. 전부 다 주거용 씁니다. 한 층 바닥 면적이 200입니다. 그럼 뭡니까? 다세대. 얘는 800이니까 연립이지만 얘는 600이면 당연히 뭐라고요? 다세대.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거 전용 면적 40이다. 그럼 뭐라고요? 원룸형.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든 같은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연립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 형태로 지을 수가 있고 기억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 이하일 거. 숫자 잡아야 돼요. 50 이하.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거. 독립된 주거 생활이니까 먹고 씻고 자고는 해야죠. 특히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할 것. 다만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이렇게 욕실은 물이 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야죠. 욕실 막아놓고 또 가스 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일러실을 막아놓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 이런 얘기고요.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나오긴 잘 나오는데 30 이상이면 이렇게 안 나오고 20이면 40이면 꼭 그렇게 나와요. 20이면 하나 공간, 40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으로 암기를 해놔야죠.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0이면 하나만 해야 되고 40이다 그러면 2개 할 수도 있고 그래야죠.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말합니다. 주택법 목적이 주거 수준을 향상하자, 삶의 질을 향상하자, 이게 주택법 목적인데 지하에 들어가서 삶의 질 향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 일단은 주택이다. 300 미만,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9m 규모니까 85 이하다. 종류는 세 가지인데 타겟은 원룸이니까 원룸 지적하고, 원룸은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형태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전용 면적은 50 이하일 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니까 욕실, 부엌은 있어야 되고, 욕실하고 보일러처럼 막혀야 돼요. 물 튀는 거 막고 가스 새는 거 막고. 그래서 욕실, 보일러 제외한 부분 하나 공간 하되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고, 지하는 설치하지 말고. 3번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거.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거. 단순한 겁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다중생활시설이 앞전에 얘기했죠.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 그러는데 지금은 고시원이 원래 고시원에서 뭐 했어요? 공부했지, 공부. 고시 공부했지. 근데 지금 고시원 어쩐다고? 다 들어가 자지. 잠만 자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시원이 싸니까 거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원 명칭을 다중생활시설 바꿔놓고 거기서 주로 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준주택이 아닌 것은 또 지문 하나 더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기, 다, 노, 오. 오, 노, 다, 기. 오, 노, 기, 다. 뭐가 좋습니까? 안토노 기억 안 되겠어. 노, 기, 다 이렇게 합시다. 노, 기, 다.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암기 좀 해놔야 돼요. 넘어가면 3번 이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입니다. 부대복리는 이것은 이 주택법은 타겟이 주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독이 아니고 주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인데 부대하고 복리 구분하는데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돼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 복리 어린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복리입니다. 차이점 뭐냐 그러면 주민입니다. 주민. 단지 내 주민. 입주자들이 주민이 평소에 많이 어울려 있는 그런 공간은 복리. 평소에 주민들이 없다 그러면 부대. 주차장에 주민이 있습니까? 차가 있지. 관리사무소에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주민을 보면 안 돼요. 담장이나 단지 안의 도로에 주민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 주민 많아요. 단지 내 상가 주민 많아요. 유치원에도 주민이 많고 주민운동 경로당 많습니다. 첫 문제가 경비실 그러면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가 특히 잘 나오니까 경비실이 부대입니까? 복리입니까? 평소에 맨 경비실 앉아서 수다 떠는 사람들 뭐로 보이고 복리로 보이고 경비실에는 주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경비하는 그분만 있어야 돼요. 그분만. 근데 사실은 주민들 다 몰려가 거기서 놀잖아요. 신기하게. 노인정 있는데 저희 아파트 노인정 안 놀더라고. 맨날 경비실 다 모여 있더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경비실이 복리로 보이지만 경비실은 부대입니다. 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 빼고 나머지 나오면 속을 게 없습니다. 부대 시설은 사람 자체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관리사무소 경비실만 주의하면 되고 3번은 건너뛰고 4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반대말은 민간택지입니다. 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공공 그러니까 공공사업 공동주택 둘 다 공공이죠. 공공사업 공동주택 공공사업에서 개발 정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내용은 많습니다. 뭐 국민대 건설 사업도 있고 택지 개발 사업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있고 뭐 토지 개발 사업도 있고 많아요. 그런 거 남길 필요가 없고요. 6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건설 사업계 대의조정 사업계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설이나 대지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올해 시험에도 주택단지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용어가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거든요. 용어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데 자, 주택단지가 뭐냐 그러면 자 주택을 건축한다.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법을 써야 될까요? 건축법을 써야 될까요?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법 쓸까요? 건축할까요? 자 그럼 건축법은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이요.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입니다. 예외 없음. 대한민국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 건축은 반드시 무슨 법이야?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앞전에 했는데 모든 건축물은 29가지 29가지였는데 그 중에 1번이 뭡니까? 1. 단독주택 2. 무슨 주택?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9. 야영장 이렇게 있다고 앞전주에 했습니다. 건축법 시간 했고 29가지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건축법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데 모든 건축물 안에 주택이 두 개 있다. 주택 이렇게 주택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가지고 자 기준은 단독은 우리가 호라고 합니다. 호 공동세대 그랬어요.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30호 30세대 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합니다. 30 미만이면. 근데 30호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30호 이상이 되면 건축법보다 우선하는 법이 나와요. 우선하는 법. 무슨 법이요? 물론 주택법인데 특별법. 건축법은 일반법. 건축법보다 우선한다. 특별법. 특별법은 뭐가 나오는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이상일 때. 특별법 우선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이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뭘 받는다고요? 승낙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그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모든 건물은 예외 없이 뭐 받는다고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번다. 그러니까 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기준은 뭡니까? 30일 기준에서 뭐 암기하죠. 이것은 30 미만이면 건축허가 받고 30 이상이면 주택법 사업계획 인쇄반 30 이상이면 건축허가 30 미만이면 건축허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갑이 여기가 부산 진구입니까? 진구? 갑이 부산 진구에서 자 부산광역시 진구에서 갑이 여기에다가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는데 몇 개 한대 그러면 29세대 합니다. 누구 찾아갈까요?
배웠으니까 대충 하면 정확히 해줘야지 그러면. 예, 진구 구청장 찾아가서 뭐라고 구청장님 내가 여기다 29가구 지으려 하는데 건축 허가 좀 해주세요. 구청장이 콜 샥 보고 난 다음에 자 허가했다 건축하라 그래요. 의리 여기서 의리 너는 29개 지었니? 의리 옆에다 바로 옆에다가 나는 여기다 30을 지어야지 30. 자 빌라 30개 짓는다. 얘는 어디 찾아가야 돼요? 아직 안 배웠네. 사업계획 승인은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청장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부산에서 누구냐 무조건 부산시장, 부산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거예요. 부산광역시장 찾아가지고 시장님 30개 지을 테니까 승인 좀 해주세요. 시장이 콜 그리고 승인했다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29개 짓기 위해서 구청장 찾아가서 구청장님 허가 좀 해주세요. 구청장이 싹 살펴보고 허가했다 하세요. 근데 시장은 하나 더 있잖아요. 살펴보고 허가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을 싹 살펴보다 근데 있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이 공원이 부족하다 하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쩌라고? 승인 안 해줘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좀 삭막하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 한다고. 그럼 눈치채야지 어쩌라고 좀 지어주라고 꼭 말로 지어주라 이 말 해야 되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이 동네는 공원이 너무 부족해서 쌈지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던데 콜 몇 평 정도 할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건축법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허가관청에는 전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허가관청은 얘가 하는 이 행위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야 돼요. 안 맞으면 불허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는 기속이 아니고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해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런 기본을 보고 법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위가 공익에 맞냐 안 맞냐 공익에 맞아 안 맞아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권이 여기에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네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대상이 돼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주네 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재량행위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 동네 뭐가 부족한데 어쩐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적인 건설회사 하면 29개 짓겠어요? 30개 짓겠어요? 당연히 29개죠. 그러니까 빌라 단지가 좀 크다 세봐야 몇 개 있는가. 30, 31, 32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다 28, 27 이렇게 나가지. 근데 옛날에 지었던 빌라들은 옛날에는 기준이 20이었어요. 20. 2000년 전에 지었던 것들은 20. 옛날 지었던 빌라들은 안 크다고. 요즘 짓는 것들은 기준이 3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법 뭐라 하냐 그러면 자 여기에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한 700세대 아파트 700세대를 짓는다. 당연히 무슨 법 봐야 돼요? 주택법. 주택법에서 뭘 받아야 돼요?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받았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를 우리 뭐라 하냐? 주택단지다.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를 주택단지라고 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지 재건축.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도정법이 쉽게 넘어가지 이런 얘기요. 주택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도정법 주택단지냐 주택단지 왜냐 어려워 무슨 말인지. 주택단지가 뭐라고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아파트 단지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700세대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주택단지 몇 개입니까? 좀 질문하면 의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거 주택단지 몇 개입니까? 몇 개? 하나지 뭘 의심합니까? 뭘 의심해? 하나지.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이게 주택단지 지금 하나인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 도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다.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가면 각각 별개니까 두 개를 봐줘요. 두 개. 주택단지가 둘이다. 어디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두 번째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를 본다. 그 두 개가 숫자니까 암기해야죠.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죠? 내일부터 수업도 없고 이제 뭐 할 겁니까 이제? 놀아야지.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제 쉴 시간이 아예 없어. 우리 해봐야 이제 1월부터 3월달부터는 1월도 수업해요. 3월달부터 특강이 들어가니까 그럼 1월도 수업은 거의 쉬는 날 1월까지 쉬는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일주일은 뭐 공부한다 그러지 말고 원래 공부는 공부하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팍 쉬고 그냥 전국 일주 한번 해봐요. 전국 일주 할 때 며칠 걸릴까 한번 해보라고.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거긴 나왔네. 8도 며칠 걸린다? 20일. 8도 20일. 올해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8도 20일. 8도 20일. 8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 일반도로. 나중에 이제 이 기출문제도 보면서 하니까 막 12m, 15m 이런 게 나와요. 이것도 헷갈려서 틀리겠습니까? 지금이 안 틀리지, 안 헷갈리지. 8도 20일 뭘 속아요? 2주만 지나면 그거 언제 배웠는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결론 반복해야 됩니다. 8도 20일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입주자 등 얘는 안 나옵니다. 리모델링은 지금 할 내용이 아닙니다. 8번 공구입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눠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 수행을 하겠다. 공구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공구가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파트 3,000세대 합니다. 3,000세대. 단지 3,000세대면 되게 큰 거예요. 3,000세대 하면 건설사 사원을 걸어야 돼. 사원을. 이거 실패하면 그 회사 망해요. 성공한다 그러면 대박이고. 3,000세대 합시다. 야심차게. 자, 뭐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뭐 합시다? 시작합시다. 착공하고 뭐 합시다? 분양.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분양입니다. 분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입주하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어디서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냐 그러면 해외여행 가려면 여러분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배 타지 말고 비행기 탄다 그러면 네, 김해공항입니까? 아니면 영종도 갑니까? 자, 멀리 가려면 김포공항이 아니고 어디요? 영종도 인천공항. 여기 가면 여기 영종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까지 와야죠. 여기 쪽은 육지고 섬이고 이 도로가 상부도로 하부도로 버스 타고 밑으로 가면 하부 위로 가면 상부. 안 가봤구만. 자 이거 한 번 타고 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이 비용이 얼마일까요? 서울 분들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10,0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거기 눈치 보고 안 살아요. 10,000원. 아니야 9,800원이야. 나 9,700원인데 누가 알 거예요 그걸 갖다가. 700원인데 어제부터 바뀌었다는데 한 번 가는데 얼마랍니까? 한 번이 끝까지 9,800원 오기다. 그럼 9,800원인지 그러면 한 번 갈 때 9,800원. 왕복 가면요 20,000원 가까이 되죠. 근데 여기에도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영종도에 엄청 많아요. 거기에 섬이 크니까. 그 도시 명칭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공항이잖아요.
공항이니까 하늘도 영종 하늘도시.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잘 지었죠. 하늘도시. 그러면 부산에 하늘도시 있습니까? 없어요. 인천에 있다고 하늘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여기는 자족도시가 아니니까 자족 기능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대다수는 전부 다 서울로 출퇴근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서울까지 딱 연결이 돼 있죠. 가게끔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쫙 해가지고 그럼 서울까지 출퇴근하니까 그럼 거기 한 달 교통비만 기름값은 교통비만 얼마냐고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하늘도시를 만들면서 LH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인천공사가 어쩐다고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거를 면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면제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분양받아서 많이 살아요. 분양이 되게 잘 돼, 분양이. 그리고 나중에 영종도는 이 자체가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저기다 투자해야 돼요. 딴 데 가지 말고. 영종도 여기는요 카지노만 해가지고 10개 들어와요. 카지노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성질이 있어가지고 내국인 출입한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우리나라 다 망할걸요. 여기는 목표는 뭐냐? 목표는 얘들 돈 빼먹는다고. 중국은 진짜 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돈 빼먹으려고 목표가 지금 타겟을 거기다 넣고 어마어마하다 많이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종도 자체가 지금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엄청난 도시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 된다고. 그러다가 언젠가 이게 LH가 나는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부담 못하겠다 이제. 그럼 나도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여기라는 갑이라는 건설회사는 열심히 3,000개를 짓고 출발해가지고 사업계에 승인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착공 따고 분양을 딱 하니까 몇 세대 분양되게 딸랑 5세대가 분양이 돼요. 몇 개가 남아요? 2,995가 남는데 우리만 그럽니까? 많아 이 단지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뭐 알아서 뭐 해결해 주겠지. 설마 뭐 이때까지 안 되겠어? 쭉 가다 보니까 이때 가니까 몇 세대요? 100세대 분양되고 몇 개 남아요? 2,900세대가 남아요. 그럼 이 회사 어떻게 돼요? 망했지. 뭐라고요?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냈니? 조금만 하지. 근데 그 전에 이런 일 없었잖아. 이런 일이. 특이하게 이 현상이 나와서 여기만 그러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 팝이라는 회사가 욕심내서 망했네. 회사가 큰 회사 망할 때 자기만 죽던가요? 얘가 지금 바로 밑에 있는 하청 1차가 죽고 그 밑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데가 동시에 같이 죽어. 이것은 큰 회사가 하나 망하면 국가가 흔들흔들해요. 아마 삼성 망하면 국가 망할걸요. 현대 망해도 국가 망할걸요. 둘 중 하나만 망해버리면. 큰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휘청이죠.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코로나 방역 누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면요 대통령이 잘못한 그것은 뭐 하여튼 뭔만 있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국가는 엄청나게 피곤한 거. 네 욕심 좀 내지 말라고. 욕심 내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망하니까 국가가 힘들잖아. 어떻게 할 거냐? 안 망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얘가 아니고 밑에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공구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전부 다 3,000세대 해가지고 3,000세대 동시에 밀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볼게요. 여기는 109, 여기는 209, 여기는 309 해가지고 109 딱 해서 분위기를 봐야 돼. 분위기 500세대만 딱 해서 잘 된다 그러면 209.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지. 끝까지 가지 말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진주에도 학원이 2개 있거든요. 진주에도 학원이 2개 있는데 그 2개 옆에 학원이 공터가 엄청 큰 공터가 있어요. 펜스 쳐가지고 이 공터가 뭡니까? 거기도 한 2,000세대 짓다가 분양 딱 하니까 5세대 딱 분양가에 바로 멈춰가지고 계약금 더블로 주고 보내버려. 3년 4년 가다 보니까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공사하는 거야. 승인 다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을 구분한다 그러면 뭐를 따로 하고요? 착공을 따로 하고 착공 시기가 달라져. 착공 따로 하고 뭘 따로 한다고요? 준공은 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걸 보고 공구라고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분양 시기를
차등을 둬가지고 이런 얘기요. 법에다 쓰기는 착공 따로 준공 따로인데 실제 목적 뭐라고요? 분양시기예요. 분양시기. 분양시기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공구라고 하는 제도가 탄생된 건 어디요? 영종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영종 하늘도시 명칭을 너무나 잘 지었다 그래요. 건설사를 다 끌고 하늘날 올라갔다 해가지고 명칭 자체가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예요. 건설사 들어가서 많이 저기 가서 많이 죽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대책 세워서 다시 또 하죠. 지금은 다시 또 지원해요. 딱 이 지원 결정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분양팀들은 엄청나게 벌었고 그러니까 저기가 평당 2천 분양했다 그러면 미분양이 나오니까 건설사 이미 망했죠. 망하니까 그 다음 저걸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요? 채권단들이. 건설사 망하지만 자기 돈 다 넣었습니까? 금융이 채권단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실 채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어야지. 반값에 떨어요. 반값에 떨다 보니까 분양팀이 들어가가지고 저걸 잡아서 분양을 치는데 걔들은 또 돈을 엄청 내본 거예요. 딱 분양하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한 채 분양할 때 중개사한테 1,000만 원씩 줘요. 하나 분양하면 1,000만 원씩 주고 딱 그런 상태에서 저기를 살려야지 죽일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다시 입주자들은 면제하고 바로 분양돼 버리지. 그러니까 분양팀이 가서 대박치고 건설사는 죽었고 그런 사연이 있는 데가 공구입니다. 공구. 그럼 공구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첫 번째 착공 따로 준공 따로고 그럼 뻔히 이거 묻겠죠. 그러면 공구 간에는 몇 메타 폭으로 구분합니까? 이런 게 있겠죠. 나중에 공구 간은 6m 폭으로 6m 이상 되는 폭으로 중간에 도로를 만들든 뭐 주차장을 만들든 놀이터를 만들든 6m 이상 폭으로 경계 설정하는 거예요. 한 개 공구는 최소 몇 세대 이상 들어가냐? 300세대 이상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전체 세대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가 몇 세대일 때 공구로 구분할까요? 이게 또 잘 나와요. 한 개 공구는 몇 개 이상이라고? 300 이상. 전체 세대가 몇 세대일 때 공구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600. 봐요. 또 의심하는 거. 600. 600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구 그러면 이제 반복합니다. 착공 따로 준공 따로. 두 번째 6m 300세대 600세대. 그럼 문제는 다 풀려요. 공구는 한 개 공구가 300 이상이고 전체 세대는 600 이상이고 지금 쓰려고 애쓰지 말아요. 어차피 책 나오면 기본서 나오면 다 나와요 그거. 또 다음 주면 그 자료 정리해서 다 줘 정리해서. 314페이지 주택건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 용어 봤습니다. 용어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두 문제는 나와요. 근데 틀릴 만한 용어는 아예 없어요. 주택법 용어 자체가. 그래서 쉽고요. 314페이지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이제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